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규 확진자가 또 다시 2,000명대로 올라갔고요. 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엄청나게 또 올라갔습니다. 연이틀 70%대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안정세 또는 약간의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2,000명대를 기록하는 것은 대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확진자 수가 주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 일간 변동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꺾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접종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젊은 사람들은 자꾸 부작용에 관한 얘기가 나오니까 또 꺼려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백신 물량이 제때 공급되느냐 이것도 문제고요. 두 가지 점에서 백신 접종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백신 접종 물량이 불안한 게 접종률을 올리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 올라가고 또 백신 접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발표되면 접종 의향이 좀 올라가고 부작용과 관련된 보도들이 늘어나면 또 접종하는 의향, 접종 의향률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여전히 접종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의 그 대다수가 접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외국에 비해서는 접종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론도 물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도 안 할 수는 없고요. 부작용이 그냥 통상 보이는 어떤 숫자에서 접종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부작용도 같이 따라서 조금 늘어난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일일이 매일 보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하고 남아공화국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델타 변이에서 변이가 됐다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건지 어떤 것들입니까? 변이들은 기존 변이에서 새로운 변이들이 추가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변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일본에서 발생한 변이는 기존의 그 영국에서 발생했던 변이에서 조금 더 발전한 변이가 생겨난 것 같고요. 남아공 변이는 기존의 델타 변이에서 발전한 변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변이들이 어느 정도의 전파력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이 새로운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전파력이 굉장히 뛰어난 변이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변이니까 기존의 백신의 효과를 약화시킨다거나 아니면 돌파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더 높은 겁니까? 변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은 그 세계보건기구가 관심 변이 또는 주의 변이라고 지정한 것 이외에도 예.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변이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특별히 전파력이나 치명률이나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 코로나19의 그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전파력이나 저항력이나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가 생겨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효과가 얼마나 좋은 거래 이걸 따지다가 그 다음에는 부작용이 심하대 아니면 좀 덜하대. 요즘은 또 돌파 감염이 얼마나 있는 거래 이것까지 또 따지기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백신별로 차이가 큰데 어떤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그 파이자 백신의 그 감염 예방 효과는 예. 원래보다 한 15% 정도 떨어져서 79%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 정도이고
얀센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돌파 감염률이 백신마다 다른 이유는 그 백신의 델타 변이에 대한 면역력의 차이라기보다는 어떤 연령대에서 그 백신이 접종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생성하는 연령별 확진자의 발생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얀센의 돌파 감염이 많은 이유는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접종했던 사람들 어떤 그룹의 특성에 의해서 또 달라지기도 하는 거군요. 그런데 휴가 때문에 수도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4차 대유행이 전국화됐고 이제 다시 돌아오니까 수도권에서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추석 연휴고 그러니까 추가 확산이 걱정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정부가 추석 방역 대책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가족 간의 모임을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가 그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을 더 올리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그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해서 그 접종자는 숫자를 빼주는 그래서 좀 추석에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편으로는 효과가 없기도 하고 또 이동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특별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모임을 갖더라도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안전하게 모이고 있기 때문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에도 모임을 갖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자기와 가족들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겠습니까? 보건의료 노조의 파업의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인력 문제 때문인데요. 그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였는데 사실은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이제까지 파견 인력 등의 약간 땜질식 대책으로 일관해 왔던 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현장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가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서 그 현장에서의 인력이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현장의 인력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